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찬 청소년부 여러분의 완팟캐스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의 비주얼 담당 김현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찬입니다. 이제 2021년도 네네. 이제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됐습니다. 네.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뭐 저번에도 잠깐만 했는데 이제 취업을 했고 한참 이제 회사를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이사도 하셨잖아요. 네, 이사도 있고 뭐 고령에서도 뭐 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한 달 사이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네. 바쁘시기도 했고 네네. 어쨌든 또 좋은 일도 네. 맞으셨으니까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사연이 담긴 음식이 담긴 추억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현찬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추억이 담긴 음식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추억의 음식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주로 먹던 떡볶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영주인데 그 영주에 이제 랜떡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랜드로버 혹시 메이커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그래? 신발. 신발. 구두 신발. 이제 랜드로버라고 이제 그 메이커가 있는데 그 집 앞에 파는 포장마차 떡볶이라 해가지고 이제 영주에 이제 나름 이제 유명한 랜떡이라 해가지고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사 먹어서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랜드로버는 신발집인데 네, 맞아요. 그 맞은편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네, 맞아요. 랜떡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불렸어요.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렇군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에요. 역시 어제도 떡볶이 먹었거든요. 그럼 주로 요즘에 떡볶이 뭐 사실 청소년도 그렇고 네. 어른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걸 배달해서 사서 드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서 먹나요? 경산에 있을 때는 배달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서 만들어 먹어요. 누가 만드나요? 주로 뭐 연지나 아니면 뭐 장모님 본인은 만들 줄은 모르시는데 네.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피자. 피자 맛있죠. 사실 이제 제가 95년도에 네.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어.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반에 조금 잘 사는 집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반틈은 회유를 하고 네. 좀 반틈은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그 대구 번화가 그 동성로에 네네. 그 피자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그 당시 있었어요. 가서 이제 피자를 이제 얘보고 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제대로 된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 가격도 너무 비싸서 제가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자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피자를 이제 주문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콜라도 막 이만한 병에다 나오고 그런데 정말 한 입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야. 그 친구 이름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안종호였는데 그러니까 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피자를 사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좋은 친구였네요. 그런데 지금은 피자를 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네. 맛이 없어요. 그때 맛이 안 나는 네, 거예요. 그때 맛은 안 나요. 그때 먹었던 그렇게 맛있고 했던 그런 음식의 맛은 안 나요. 진짜로 추억의 음식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아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내 돈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 교회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꼬박 나가니까 네네. 그때 담당 선생님이 이제 학교 분식점을 이렇게 그때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학교 인근 분식점에 저를 불러가지고 아 요즘 고민이 뭐니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오. 잘 뭐 힘들고 뭐 어렵니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네네.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집에 전화해주고 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분식집에 가서 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네네. 음식이 뭐 쫄면, 라면 이런 거 먹었는데 네. 음식이 맛있었던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아,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와, 써주는구나라는 진짜 거를 그 정도면 네. 많이 생각해 주셨네요. 네. 김준수 선생님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절대 보실 수 없겠지만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네네. 빨리 이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사회가 이제 벗어나서 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가끔 선생님과 1대1 이런 만남을 괜찮죠.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이런 공약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음식, 추억이 네. 있는 음식에 우리 김지강 학생이 사연을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강이는 두 가지 사연을 동시에 네.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제가 갈등에 대한 우리 자세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거부터 한번 소개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거부터 할게요. 갈등을 대하는 지강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갈등이 생기면 머리부터 비우고 하루 뒤에 다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당스러움이나 감정을 다스려 더욱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있고요. 이제 음식 사연을 이어서 하면 음식 사연은 이제 짜파게티라고 있는데요. 어릴 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먹은 음식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짜장면 고유의 맛을 조금 싫어하는데 짜파게티는 기념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소스가 면에 스며든 듯한 조화로운 맛이 나서 좋아하고 또 아빠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라서 좋아합니다 라고 했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네, 재밌네. 지강이 같은 경우는 보통 바뀌지 않나요? 이제 짜장면을 좋아해서 네네. 짜장면을 못 먹으면 짜파게티를 먹는데 그렇죠. 짜장면은 싫고 네네. 짜파게티는 좋다. 아유, 그리고 막- 특이한 게 네. 미국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추억의 음식이 될 만하네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걸 대신 먹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해서 네,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충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나 하네요. 아빠가 이제 휴일에 라면, 뭐 짜장 라면을 끓여주는 네. 건 요리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일요일에 짜파게티 요리사였습니다. 요리는 못하는 일이죠. 어쨌든 특이하고 네네. 재밌었습니다. 네네. 우리 김지강 학생에게는 짜파게티 교환권을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10봉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버지랑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구약에서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네, 만나 이야기 있죠. 많은 지금 학생들도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만나는 광야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정말 믿기 힘든 사건 아닌가요? 음식은 항상 땅에서 재배하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뭐 눈처럼 내려- 떨어졌다 하세요. 네. 광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본 적은 없겠지만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TV에서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여행하는 곳 있잖아요. 네. 뭐 세계 뭐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네. 광야는 보니까 정말 옆에 돌로 된 산이 있고 길이 다 흙이더라고요. 네. 나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음식을 구하기가 불가능하죠. 진짜 불가능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현찬 선생님 한번 제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네, 출애굽기 16장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3절에서는 보면 원망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네. 그때 이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네. 노예 생활을 해도 배는 이제 고프지 않았다. 뭐 이런 음.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원망을 했고 4절에 이제 4절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네.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사실 음식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린다. 네.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일용할 것을 했으니까 그날 하루에 먹을 것만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하루 이상의 것을 더 가져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더 가져가면 그게 아마 썩었을 거예요. 네, 썩었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리라 가져갈게. 2배를 가져간 거죠. 아,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음 날은 예배 드린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제 나타난 뜻깊은 음식이라면 이제 신약을 한번 네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은 이제 제가 뽑은 건 오병이어. 아, 오병이요. 오병이어의 뜻은 떡 5개와 물고기 물고기 2마리인데 사실 이 당시에 떡은 아니었겠죠. 번역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맞아요. 떡이라고 빵? 빵에 가깝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성경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구절을 한번 네네. 현재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제가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 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 네.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네네. 저는 이제 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도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네네. 나오는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구절에 보시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아이라고 네, 맞네요. 아이였네요. 표기된 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표기가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구나. 그렇게 추측될 수 네, 있겠네요. 부모님이 싸주셨겠죠. 네네. 근데 하나의 도시락이니까 그 떡 5개,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을 거다. 네. 그래서 추측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 먹은 사람은 이제 셌는데 뭐 5,000명쯤 되리라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아마 성인 남자만 5,000명 셌지 네.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더 여자들까지 합치면 많다고. 그래서 한 뭐 실제로는 더 한 2만 명이 넘을 거다. 네. 얘기하고. 좀 궁금해요. 분명히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걸 잘라서 줬는데 이게 늘어났을까? 썰면서 뭐 이거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안주로 들고 있었던 것일까? 뭐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거든요. 네. 이만큼인데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2바구니 남았는데. 남은 걸로 이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았을까. 가져갔다고. 네, 딱 12바구니여가지고. 아 맞네요. 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줬다. 그럴 수도 있고요. 맞네요. 네. 저는 이 아이에게 다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아이에게 상으로 이 12바구니를 다 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말이 되네요. 네. 아, 뭐 그건 뭐 우리 하나의 상상이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만나 사건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네,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제 현찬 선생님은 급식 세대인가요? 아니면 도시락 세대인가요? 급식 세대. 급식 세대. 네, 저는 이제 그 도시락을 네. 이제 가지고 가는 세대였거든요. 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거든요. 네네. 특히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2개를 싸야 돼요. 저녁까지요. 예. 아,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침마다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수고스럽고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는 그런 추억이 담긴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일상에서 늘 먹는 네. 음식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매일 식사할 때 이 식사를 이제 차린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시고 네. 또 이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일하신 부모님의 노고도 생각을 하시고 무엇보다 이 조촐한 한 끼를 네. 늘 끊이지 않고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고 사연이 담긴 음식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우리가 네. 늘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네, 참 네. 중요한 것 뭐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그 음식을 저희가 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 먹는데 이제 참 그 귀하다는 걸 좀 잊기가 쉬운 건데 진짜 그 이번 뭐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진짜 항상 맛있게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음식이 맛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좀 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빠질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연예인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부모님들도 그 시절에는 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을 텐데 있었겠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주제 사연이 담긴 음식에 대한 사연과 그리고 다음에 같이 얘기 나눌 나만의 연예인,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드릴게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